독일의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나치당은 독일에서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1932년 7월 31일 제국의회 선거에서 나치당은 무려 37.4%를 득표하면서 독일의 제1당이 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가 바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총리는 제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는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파울 폰 힌덴부르크는 1차 세계대전 동부정선에서 러시아 군대를 격파한 영웅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히틀러를 경계하는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힌덴부르크가 특히 정치, 민주정치에는 젬병이었고 나이도 많은 데다가 정치 능력이 없으니 주위 참모들의 말에 크게 영향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모들 중 가장 영향력이 있던 인물들은 두 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은 크루트 폰 슐라이셔, 다른 한 명은 프란츠 폰 파펜이었습니다. 파펜은 본래 중앙당 소속의 보수파 인사로 1932년에는 중앙당을 탈퇴하여 무소속인 상태였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슐라이셔의 권유로 힌덴부르크는 파펜을 1932년 총리로 임명합니다. 파펜은 제1당으로 구상한 나치당에 대항하기보다는 정권에 같이 참여시키고 그들의 세력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펜은 히틀러에게 함께 정부를 구성하자는 연정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펜의 의도를 간파한 히틀러는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히틀러의 입장에서는 제1당의 대표인 자신이 직접 총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파펜이 총리가 된 정부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별다른 지지 세력 없이 총리가 된 파펜은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받게 됩니다. 나치에게는 거절당하고 그렇다고 공산당과 같이 정권을 만들 생각이 없던 파펜은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를 일으켜 나치와 공산당을 제거하고 정권을 세우려고 하지만 내전을 우려한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이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고 파펜을 해임시킵니다. 슐라이셔는 나치당을 분열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와 나치당 내에서 조금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돌격대의 수장인 에른스트 웸을 이용하여 나치당을 분열시키고자 했습니다. 에른스트 웸은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로 자본가들에게 대항하는 정책을 원했습니다.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슐라이셔는 힌덴부르크를 설득하여 자신을 총리로 임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슐라이셔의 나치당 분열 계획은 실패하고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독일 경제계와 자본가들의 지지를 잃게 됩니다. 이때부터 독일 자본가들은 슬슬 히틀러를 총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 구성을 위한 슐라이셔의 시도들은 모두 실패하고 자신의 지지 기반마저 잃어버린 슐라이셔는 결국 스스로 사퇴하게 됩니다. 슐라이셔의 실각으로 다시 기회를 잡은 파펜은 히틀러를 총리에 임명하여 그를 꼭두각시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히틀러를 총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힌덴부르크를 구워 삼기 시작했고 동시에 히틀러와 자본가들을 연결하여 자본가들 역시 히틀러를 지지하게 만듭니다. 이에 결국 힌덴부르크는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를 총리에 임명하게 됩니다. 당시 파펜은 히틀러와 나치당을 크게 얕보고 있었습니다. 파펜은 2달 후면 히틀러를 구석에 몰아 절규하게 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히틀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그는 1934년 장검의 밤 사건 이후 오히려 자신이 히틀러에게 팽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리가 된 히틀러, 이제 독재자가 되기 위한 그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